아니 아이패드를 이렇게나 다양하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였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로지텍의 최신작 플립폴리오를 진하게 써봤는데요. 로지텍에서 제가 느낀 그대로 장점, 단점, 소감을 가감없이 담아달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써보고 느낀 점에 200% 활용 꿀팁까지 한가득 담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 키보드 케이스가 엄청난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맘대로 쓰는 아이패드입니다. 이렇게 뒤로 꺾어서 세운 다음 각도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전부야? 싶지만 그럴 리가요. 제가 작정하고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찾은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타이핑을 하다가 이렇게 화면만 깔끔하게 볼 수 있고 다시 곧바로 타이핑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높이가 조금 낮다 싶으면 이렇게 높이는 것도 됩니다. 특히 이건 무릎 위에서 상당히 유용했는데요. 화면이 여기서 이만큼이나 높아지니까 목이 더 편해지기도 하고 무게 분산도 잘 되니까 괜찮은 거죠. 심지어 이렇게 세로로도 놓을 수 있고 세로도 더 높일 수 있어요. 물론 위치를 잘 잡아줘야 하지만 세로 거치 자체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쓸 수 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거기다 아이폰과 나란히 두거나 아이폰에 높여서 이렇게 편하게 보는 것도 다 됩니다. 물론 이렇게 쓰는 게 공식 사용법은 아니지만 진짜 자석 배치를 어떻게 한 걸까요? 로지텍이 자석을 한 땀 한 땀 제대로 수놓은 것 같은 거죠. 또 저는 아이패드 프로의 얇은 두께와 무게를 제대로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런 점에서 플립폴리오는 보기에도 심플하고 패드를 얇고 가볍게 쓸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또 대부분은 프로와 에어 따로 또 M1과 M4 따로 모델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가리는 게 없어요. 공식적으로 M4 프로와 M2, M3 에어 모두 호환이 되는 데다 M1 프로까지 제법 잘 맞으니까 하위 호환성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하고 미니도 붙여봤는데 이것도 되고 애플 펜슬의 에어팟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패드를 바꾼다고 키보드 케이스까지 다시 구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쯤에서 궁금했던 건 충전 단자가 오른쪽에만 있고 왼쪽으로 패스스루 충전이 안 되는데 이것도 가능할까 였거든요. 설마 하면서 반대로 돌려봐도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방향 어디든 느린 패스스루가 아니라 초고속 충전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내 맘대로 붙이고 돌리고 충전하는 캔버스, 대시보드가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상상만 하던 제품을 로지텍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만든 건지 정말 놀라웠는데요. 하지만 놀라움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틱 키보드입니다. 케이스에 착 붙어서 보호도 되고 이동도 간편하게 만들었어요. 거기다 이렇게 딱 보이는 멀티페어링 키 3개가 기기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거죠. 여러 기기를 부착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르게 전환해서 바로바로 타이핑을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맥에서는 로지 옵션 플러스로 키 커스텀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모티콘을 쏘거나 바로 잠그는 것도 다 됩니다. 재질은 상당히 매트해서 유분은 잘 안 묻고 키감은 1mm라 일반적인 휴대용 키보드 수준이었어요. 대신 13형 모델에 맞춰서 풀사이즈 배열이라 적응은 곧바로 되더라고요. 사실 키보드의 본질은 언제나 키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부담없이 장시간 타이핑을 할 만한 기본기를 갖춰서 만족스럽기도 했습니다. 또 두께가 겨우 7mm라 아이폰보다도 얇거든요. 거기다 전원 토글 방식의 키가 튀어나오지 않아서 키보드만 휴대하기에도 괜찮았는데요. 이쯤에서 키 소음도 잠시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크게 거슬리거나 묵직한 소리가 아니라 얇고 가벼운 느낌입니다. 아쉽지만 백라이트는 없어요. 코인 배터리 4개로 2년이나 쓴다고 하니까 충전 스트레스도 배터리 수명 걱정도 없었는데요. 대신 환경을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테이블에서 끌거나 험하게 쓰면 사용감이 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엄청난 활용성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키보드 케이스가 일체형이라 필기를 하는 게 정말 불편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편한 구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활용성과 편의성이 진짜 높아지더라고요. 또 키보드와 화면이 가까우니까 터치패드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무게감은 제법 있습니다. 케이스만 611g에 패드와 펜슬까지 더하면 1400g이 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묵직합니다. 한국에는 그래파이트 컬러만 출시되었는데 이형 걱정도 없고 또 과하지 않을까 싶었던 포인트 컬러는 나름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되는 데다 손잡이 역할까지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겨우 22만원에서 25만원대로 정품 키보드와 비교하면 딱 반값이라 가성비도 상당합니다. 끝으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비교해드리자면 진짜 간편한 휴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키스투고 2도 좋은 선택인데요. 키스투고 2 같은 매력적인 키보드에 거치대까지 일체감 있게 사용하시려는 분들이나 태블릿 보호와 멀티 디바이스 연결까지 원하는 분들은 플립폴리오를 추천드리고 완벽한 측면 보호에 트랙패드와 백라이트까지 있는 프리미엄 키보드 케이스를 원하는 분들은 콤보 터치도 있으니까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원하는 제품군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조금 내려볼까요? 로지텍 플립폴리오는 아마 상당히 오랜 고민을 거쳐서 나오게
나오게 된 제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아이패드를 있는 그대로 쓰면서 또 거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이패드에 최적화된 제품이면서 그렇다고 아이패드만을 위한 것은 또 아닌 기묘한 제품이거든요. 물론 플립폴리오가 모든 걸 품은 건 아닙니다. 백라이트도 트랙패드도 없고 측면 보호와 알루미늄의 고급스러운 손만까지 모두 품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모든 걸 품으려다가 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장 쓸모있고 유용한, 그러면서도 20만원 초중반대 극가성비 제품에 걸맞는, 심지어 환경까지 제대로 챙긴 다재다능한 키보드 케이스가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제가 리뷰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은 제가 사용하고 싶고 또 진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로지텍 플립폴리오는 정말 기분 좋게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 써보시면 와우 포인트가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리뷰 제작을 위한 모든 조사와 신호과 편집에는 플립폴리오의 키보드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맥가이버였습니다.